직책이 남조선 헌법재판관일 뿐 하고 있는 짓은 북계 인민재판.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헌법재판소가요, 그 시진핑 옆에 앉아있던 우원식이가 이 최상목을 상대로 낸 마은혁의 임명 보류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10일에 종결했습니다. 50분 만에 끝냈는데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3시가 안 되는 시간에 끝냈다. 지난번에 이제 마은혁에 대한 임명을 하겠다라는 게 속내를 너무 드러내서 국민 저항에 부딪혔죠. 그래서 3일 선고를 연기한 후에 일주일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후딱후딱 하고 끝내버렸는데요.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딱 보니 헌재가 마은혁이 임명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재가요, 선고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 터져 나올 것이고, 또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란의 중심, 헌재가 형사 재판으로 쓸 수 없는 조서 증거로 쓰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요,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다라고 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피의자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도 부정한다라면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당연히 위헌이 될 것입니다. 법을 지 마음대로 뒤집고 자빠졌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비틀어버린 헌법재판소. 산 넘어 산.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헌재라는 이 느낌이 약간 산신령급이다라고 보거든요. 이 그냥 재판의 판사님들보다 뭔가 레벨이 높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 아닌 것 같은, 뭔가 정의롭고 뭔가 한 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존경과 우아함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뭐 마은형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니구나. 이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참 한 번 고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쭉 이 라이센스를 들고 정말 이 권력을 잔인하게 휘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이라는 이 배지 하나 달고 지금 쉐쉐 하면서 시진핑 옆에 앉아있죠. 이거는 제대로 오다받고 올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마은혁이 임명해달라. 그러니까 지들의 안전빵인 내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은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위헌인지 아닌지 공방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이 최상목 같은 경우는 아니 국회 몫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나머지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은혁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측, 그러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합의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마은혁이 빨리빨리 임명해가지고 지금 탄핵 절차 후루룩 잡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헌재가 다투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사 결정의 시점과 절차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헌법기관이다, 이 말이겠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 의결도 없이 청구가 가능한 건 맞다. 그러니까 우원식 혼자 그냥 단독으로 그냥 한 거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 측에서는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합의체 기관 아니냐, 의결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의원식이 국회의장이라는 간판 달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전체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집권할 그런 권한 자체가 없지 않냐.
그리고 우원식 혼자 이렇게 절차도 없이 지 마음대로 이제 헌재에다가 이렇게 청구를 한 거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원식 네가 민주당에는 그냥 한 몸이겠지만 국회에 민주당만 있냐? 이것들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뜻도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한 표 행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당한 거다. 헌법재판관 지대로 판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마은혁이, 그러니까 문형배가 가장 왼쪽에 서 있지만 마은혁이는 저기 이제 북으로 간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마은혁이는 들어와가지고 대가리수 채워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절차상으로 묻습니다. 공문을 보면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으면 공문을 왜 보냈냐라고 최상목에게 묻자 공문을 보낼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백 상태여서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 이후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취임해가지고 다시 우원식하고 면담을 했고 이 중에 마지막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마은혁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데 50분 만에 끝냈다라는 것은 마음의 결정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마은혁이 들어와가지고 탄핵 심판에서 6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권한대행이 이 헌재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8명 체제로 끝냈죠. 그런데 지금 굳이 9명 맞추겠다라는 것은 안전빵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짝 뒤집히고 있습니다. 챗GPT에 물어봐도 이 이미선 정정미 중에서 정정미가 살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기각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보인다 라는 답을 냈죠. 그러니까 저쪽 진영, 이제 저 왼쪽에 서 있는 저쪽 진영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가 복귀된다라고 하면 몰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던 무조건 고호를 외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헌재가 제가 이야기했던 신급, 뭔가 공정하고 세상의 정의를 이곳을 통과한다면 바로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헌재가 이제 진짜 헐렁헐렁하죠. 헌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헌재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억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이미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단장 등 핵심 증인들이 검찰의 진술 내용과 말이 바뀌어서 헌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번복됐다라는 거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끌어내라 라고 진술을 검찰에서는 했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공소장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에세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공소장에 있는 저 내용, 그 발언은 대부분 아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그 지금 공소장 내용이 아닌 건데 왜 그거를 헌재에서 쓰려고 하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도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헌재는 맞다라는 종이를 가지고 오답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줄곧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그 눈물 질질 짰던 김병주 의원의 꼬봉 곽 전 사령관이요. 헌재에서
정영식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수전 사령부 707 단장도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리라 이 두 단어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증언에서 완벽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도 이 뒤집어진 증언을 신뢰하지 않고 이 검찰이 쓴 에세이 형식의 공소장에 대해서 신뢰하겠다라는 헌재다라는 말입니다. 2020년에 개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이요.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밀실에서 강압수사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분위기 약간 야리꾸리하게 몰고 가면서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오염된 진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밀실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재판장에는 어떻습니까? 다 오픈됐고 이제는 내가 깔 수 있는 거예요. 왜? 재판장님이 바른 판결을 해주실 거니까. 나는 두려운 게 없어. 저쪽도 있지만 이쪽도 나를 보호하는 변호인 측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서를 했죠. 거짓을 말하신 모든 책임은 본인이. 그리고 위증했을 시에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은 또 강력하죠. 그래서 이 검찰의 강압수사 등을 우려한 인권보호 조치로 인해서 2020년에 법이 개정됐다라는 거죠. 2020년이면 5년 전이죠. 그러면 법이 안착돼야죠. 그런데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변호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서명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맞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이제 흠집을 낼 만한 게 없지 않냐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일이죠. 천재환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헌재 심판정 증언과 검찰 진술 중 어느 쪽을 더 믿을 만한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 입 닫아.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2017년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 2020년 법이 개정하기 전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2020년에 이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재판장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고 그러면 이 법을 따라야지. 왜 헌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정했는데 이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막 옛날 법 끌어다가 헌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좀 닫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지금 헌재가 증언 그러니까 재판장에 나와서 뒤집어진 진짜 말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라는 건 과거로의 태행을 고집하고 있다. 헌재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 앞장서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이 호떡 디비지는 사건이죠 사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답답합니다. 정정미가 뭐죠? 한문으로 선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군에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환장하죠. 이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골 때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재판을 맡았어요. 부정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재판을 맡았는데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럼 이해 충돌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재판을 기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을 굳이 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 후에 추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어요. 근데 이 이미선 재판관은 이거 재판관인지 주식거래 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식거래가 5천 건 이상 했고요. 현재 이 주식으로 보유한 자산이 76억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계선도 반포의 고급 빌라 증여세에 대한 회피 의혹이 있죠. 정계선도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국 선언에 참여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윤석열 탄핵 소추단 단장으로 있는 김희수라는 이사장 소속의 이제 로펌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 뭔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다 오염된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헌재가 문제가 있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자 헌법재판의 형사재판과 다르다. 형소법 준용은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헌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쳐 닫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형법적 판단에 따라서 엄격한 증거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판결을 낼 쪽에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헌재다라는 거죠. 헌재를 보고 있으면 그냥 너희들 지져도 우리는 그냥 go 하는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가면 그 즉시 세상이 바뀐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빨간 깃발 막 흔들고 사회주의로 전진, 이런 집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졸속 헌재가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직책이 남조선 헌법재판관일 뿐 하고 있는 짓은 북계 인민재판 이런 것 같네요. 하는 짓이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이런 잡것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더욱더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